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유치원 임용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4년 근무를 하였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다음 해 21년도 2월에 퇴사를 하여 올인으로 1년 동안 임용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의 임용 공부에 대한 동기는 처음 동기와 나중 동기로 나뉩니다. 처음 동기는 단순히 평생 유아교사로 일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며 사립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대우를 받고 싶었고 또 경력이 높아져도 국가 호봉을 정확하게 받고 싶었습니다. 즉, 처음 동기는 단순히 평생 직장인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과 교사 처우 개선이 보장되는 7급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동기는 바뀌었습니다. 나중 동기는 임용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여서 참된 교사로 나아가자였습니다.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항상 진정 유아를 위한 교사는 무엇일까? 어떤 교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는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난 저의 무지했던 그런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아들의 행동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교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웃고 환한 미소를 저에게 보여줄 때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또 유아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감격할 때 저도 같이 감격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감격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유아들을 위해서 저는 어제보다 더 오늘 성숙한 교사가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성숙한 교사들로 인하여서 유아들이 행복하고 전인으로 성장하여서 후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에게 만일 처음 동기만 있었다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시련에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 동기로 인하여서 저는 힘들어도 꿋꿋이 공부할 수 있었고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순간들은 저의 속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었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론반에서는 일을 병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인강을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2월 첫째 주부터 1월까지 한국사 공부를 하였고 2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한국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개론반 강의를 수강하기만 하고 복습하는 것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병행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자
출퇴근 시간에 고시문송을 들으면서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셋째 주에는 퇴사를 한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밀린 개론 강의를 듣고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몰라서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가보자 유튜브에 공부 자극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공부 영상을 볼 때에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지에 기록하여서 제가 공부하는 책상 주변에 붙여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런 문구나 지금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라는 그 말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또 주변에 합격한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여서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궁금한 거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합격한 선생님의 조언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론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저는 퇴사 후 올인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박수민 교수님께서 주시는 하루 일과를 그대로 저의 하루 일과에 적용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험은 오전에 있으니 아침 일찍 일어나 뇌를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 글을 써서 기상 스터디를 구하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전화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주신 빈칸 뚫린 회의실, 즉 해설서 놀이 2의 놀이 실행 자료를 번갈아 가면서 강독을 하였습니다. 기상 스터디를 하고 나니 그 스터디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반강제로 일어나게 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루미 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4명의 선생님을 모집하였고 4명의 선생님과 아침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 또 7시부터 10시에 공부하는 모습을 인증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터디원의 참여율이 낮아져서 저는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고민을 하다가 스터디를 정리하였습니다. 스터디에 최선을 다하되 나와 맞지 않는 스터디는 스터디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바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론반에서는 저는 직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북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까지 가는 시간이 편도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강을 들으면 계속 인강이 밀릴 것 같다는 불안감에 차라리 직강에 나가서 강의라도 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직강의 자리에 나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저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또 저는 노량진에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으며 수업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또 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강을 들을 때는 교수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라고 모든 말을 필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기는 다시 집에 가서 요약자료에 적으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배운 내용은 소형형으로 나누어서 주간계획을 작성하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암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주에 배운 영역과 개론 부분을 보태어 복습하였습니다. 즉 이번 주에 배운 주 영역, 전주에 배운 영역 복습, 개론 복습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양이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지만 1년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습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외운 내용이라도 한 달이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습은 3월부터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것을 까먹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한 것을 까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까먹는 거야? 라며 속상해했었어요. 하지만 속상함에 잠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다시 보면 돼요. 감정을 다시 내려놓고 그냥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내면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양의 공부에 부담이 생겨서 쉽게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정말 딱 30분만 참고 이동하지 말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공부에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딱 30분만 참아보세요. 하루 공부 시간은 10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1월, 2월에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 10시간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10시간을 채우자라는 기준은 저의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목적이 변질이 되어서 공부 내용을 내면화하는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 시간만 채우는 데에 집중하게 되어서 공부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루에 1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계획한 공부를 성취하였는지 또 암기된 것이 인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습니다. 하반기 가서는 노카운트, 즉 시간을 재지 않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앉아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계획한 것을 성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암기 방법은 저는 무지노트에 깜지를 썼습니다. 낙서하듯이 연습장에 빼곡히 적으며 암기하였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암기하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지 않고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이 방법 또한 처음에는 공부 습관을 기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깜지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되었습니다. 깜지를 한 것이 공부를 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깜지를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입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저는 두문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에서 어참성노라는 두문법을 만들었는데요. 어려움을 참아내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의를 제가 두문법으로 이렇게 정의도 두문법으로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정의를 외우지 않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줄글을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문법을 사용하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계명도 다 두문법으로 만들었고 그 두문법은 저의 암기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시문 회의실 암기 안전법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시문 회의실 암기와 안전법은 영역을 나누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암기를 하였어요. 암기 방법은 한글 파일로 양식을 만들어서 타이핑을 치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수기로 암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손이 아프기 때문에 빠르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타이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 영역에서 봐야 할 법규 중 7대 안전법규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체를 외워야 해서 고시문 암기와 같이 했습니다. 그 외 법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장애통합교육, 5주기, 교원능력평가, 생활기록부와 또 안전법은 식품위생, 감염병 예방,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법과 보건법, 시행규칙 이렇게 많은 양의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도 요일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법규 자료를 복사하여서 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은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키워드를 빈칸으로 하여 구멍을 뚫었고 또 다른 한 권은 그 빈칸의 답을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법 4조항만 공부를 하다가 하반기에는 법을 유형별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사진은 안전 영역 부분의 공부를 위한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일주일 동안 모든 법을 한 번씩 다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는 빈칸을 보지도 않고 바로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너무 많은 양이지만 이것을 계속 시도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술술 나올 테니까 처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서 7월에 시작되는 논술반에는 저는 처음에는 논술 기초반은 인강으로 들었고 논술 실전반은 라이브반으로 들었습니다. 논술은 처음에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는 논술은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니 어렵지 않다고 합격수기에서 공부 방법을 보았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논술을 접해보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비문이 많았습니다. 또 진술 방식 또한 어떻게 쓸지 막막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고 이론 암기해야 할 부분도 벅차서 논술을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임정 카페에 교수님께 글을 써서 논술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교수님의 조언을 토대로 스스로 못 쓰더라도 1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논술 공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술 기초반은 인강으로 들었는데요. 밀린 인강은 빠르게 다 듣고 필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논술 실전반에서는 라이브 강의로 신청하여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하였고 선착순 첨삭을 신청하여서 교수님의 첨삭을 받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썼습니다. 또한 논술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논술 인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첨삭 스터디도 고민을 하였으나 첨삭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첨삭해 줄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증만 하자, 하루에 하나씩은 꼭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인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저의 글을 논술 노트에 다시 쓰고 논점 1에 대한 교수님의 모번 답안을 그대로 아래의 줄에 적어서 제가 쓴 글과 교수님의 모번 답안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채점되는 키워드를 적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2시간에서 3시간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논술 노트를 쓸 때에는 연필로 답을 쓰고 핵심 키워드는 네모칸을 치며 찾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교수님의 모번 답안을 빨간 볼펜으로 추가하여서 비교하였고 파란색 볼펜은 논지, 논거, 진술 방식 등 저만의 공식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연습해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술을 쓰다 보니 어느덧 서론, 본론, 결론의 글의 진술 방식을 암기하게 되었고 답의 키워드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논술도 암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글을 언제 다 암기하나 싶기도 하지만 쓰다 보면은 지난번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나서 술술 써지게 될 것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논술을 한 개씩 매일 쓰다 보니 13년도에서 21년도 기출문제는 3회독, 실전 논술 1주에서 8주차는 3회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장의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8월부터는 실제 크기의 논술 답안지를 구매하여서 작성하였고 논술 시험 시간을 60분으로 분배하여 기록하고 또 논술 쓰기를 연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안은 15분, 서론은 5분, 논점 1, 2, 3은 각각 10분, 그리고 결론과 검토는 5분씩 시간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1차 시험장에서 1차 시험 때 1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풀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라이브 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나의 실력에 실망하지 않기라고 문단을 나눠봤는데요. 6월 셋째 주에 개론과 강론, 이론반이 끝나고 6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그동안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6월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암기를 했어도 시험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시기이고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암기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이때 월간 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월간 계획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월간 계획안은 합격한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수기에 담겨있는 문풀 계획안을 참고하여서 조금 무리하게 계획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획으로 인해서 저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계획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저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저의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7월이 되면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희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원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니 지친 것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저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되어서 공부 장소를 옮기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풀 시기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박수민 교수님의 계획안을 따라서 주 영역을 요일별로 암기하였고 또 지난주에 했던 요일 또한 복습하여서 암기하였습니다. 문풀 때 했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매일 단계명 정의를 암기하는 짝스터디와 또 금요일에는 전주에 봤던 영역을 전체를 전화로 질문하고 답하는 인출하는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또 9시 착석 스터디를 하였고 그리고 밴드를 이용하여서 5명의 선생님이 하나씩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문제의 답을 댓글로 다는 밴드 스터디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에 이론 강의가 끝나고 7월 문풀반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전 영역을 단거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단거나 자료란 개론, 강론의 목차를 쭉 쓰고 간단한 핵심 내용만 표로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한 기출에 나온 부분은 노란색 색연필로 표시하여서 중요도를 표시하였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내용에 대한 정의는 전화 스터디 선생님과 스피치 테스트를 하며 암기를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반에 제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저는 라이브 강의를 하였어요. 문풀반 때 이론을 제대로 암기하는 시기라면 모의고사 반은 부족한 이론을 상세히 암기하고 실전감을 익히기 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구루미 캠으로 모의고사를 함께 시간을 측정하면서 푸는 스터디를 모집하여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측정해도 되겠지만 혼자서 하면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스터디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시간의 시간표대로 문제를 풀고 각자 해설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각자의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면서 정서적 지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답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3가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1번부터 8번까지 쭉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기. 두 번째로는 1번부터 4번까지 풀고 답안지에 옮기고 다시 5번부터 8번까지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기. 또 3번째는 1번 풀고 바로 답안지에 적기.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저에게 무엇이 맞는 것인지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처음에는 2번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3번의 방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요일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암기를 했어요. 또한 강론과 개론을 하루에 한 영역씩 암기를 혹은 문제풀이 때 풀었던 문제들을 정독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반 때 첨삭을 받았는데요. 제가 스스로 답을 채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과연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교수님께 첨삭을 받고 나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점수가 정말 낮았습니다. 이때 저는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정도로 점수가 정말 낮았어서 이 점수로 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좌절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는 점수가 저의 1차 시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스스로 다독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암기한 것을 반복하고 내면화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의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이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를 풀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1주 전에는 진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몸이 힘들어도 책상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1차 시험 당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30분부터 이때 입실이 가능하여서 7시 40분에 도착해서 시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실 위치, 유의사항 등 둘러보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임용 합격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성껏 써오자 라는 다짐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란 없이 답을 적고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지어서 썼어요. 그리고 박수민 교수님께서 계속 서술식으로 답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번 시험에 그 훈련의 시간이 빛을 발했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1차 시험에 대해서 먼저 봐주시고 2차 시험 준비 방법은 글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수면 및 건강관리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잘 형성됐으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오전에 너무 졸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었어요. 또 점심을 먹고 나서 2시에서 3시 정도에 너무 졸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이 졸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임정 카페에 글을 올려서 졸음 극복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였고 또 유튜브에 수험생들 졸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하였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결과 저는 하루 컨디션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의 최소 수면 시간을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상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라는 그러한 습관도 들였습니다. 또한 저는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과식을 하면 피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산소가 부족하여서 잠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채워질 정도로 조금만 먹고 또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 졸릴 때는 책상에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서 10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잠은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주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졸릴 때는 오래 자지 않게
낮잠을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저는 감기나 코로나 등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셨으며 약국 가서 수험생이 먹는 종합 비타민을 사서 먹었습니다. 또 운동 또한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몸의 근육은 공부의 질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몸에 있는 근육은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헬스장을 다녔고 수요일마다 어머니와 같이 등산을 갔으며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코어 운동,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도 그나마 덜 아프고 덜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상반기에 꼭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풀반 때부터 월요일까지 긴 시험 임용 준비라는 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문풀반 때부터는 일요일은 아예 쉬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저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쉰다는 이 선택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극복 방법으로는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였고, 또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감사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저는 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유아교사는 나의 천직이다 입니다. 유아교육을 깊숙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매료가 되어서 유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아이들을 빨리 만나서 함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저로 하여금 공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런 집중의 순간들은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워도 다시 리셋되는 것이 정말 괴로웠고, 공부로 인해서 사회와 단절하게 되면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 외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정말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저를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삶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고난과 시련은 교사로 하여금 계속되는 성장을 이루어준다 라는 박수민 교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유아교사로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값진 해이면서 저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해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값진 생각들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값진 시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자 겸손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힘듦의 연속이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꼭 이겨내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